안녕하세요. 택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택시 불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택시가 요즘 상당히 어렵죠. 예,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만 그렇게 줄은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택시들이 빈 차들이 굉장히 많고 또 손님들이 일찍 끊기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택시 불황이 언제쯤 회복이 될까요? 택시 캐즘, 택시 불황 이러는데 지금 그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탄핵이 만약에 되면 경기가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탄핵이 안 되면 경기가 좋아질까요? 저는 요즘에 보면서 그 이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되고 그 관저에 있는데 이제 뭐 국수본이라든가 공수처 이런 검찰 이런 데서 뭐 특수본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을 경쟁적으로 내란죄로 해 가지고 막 이제 수사하고 체포하려고 혈안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탄핵이 딱 되니까 아마 이 정치권이나 이런 사법부 이런 데서는 이제 대통령의 권력이 끝났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지지율이 10% 아래로 막 떨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은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뭐 그 민주당의 박찬대, 뭐 이상식, 또 박선원, 또 김병주 이런 사람들 또 뭐 그 사람들만 있겠어요. 뭐 그 뒤에 뭐 이재명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그 권력이 끝났으니까 어쨌든 공수처를 통해서 대통령을 막 이제 강제로 체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이 국회에 계엄을 하면서 280명을 보내서 뭐 국회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 그러는데 아니 그 국회의원도 300명 거기에 보좌관까지 하면 거의 2,700명 거의 3,000명 되는 사람이고 또 벌써 어떻게 계엄을 하았는지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 10만 명이 뭐 몇만 명 사람들이 국회에 몰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280명 가지고 국회를 진압한다, 못 들어가게 한다.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어쨌든 내란 세력으로 몰아서 대통령을 경쟁적으로 체포를 해서 이제 뭐 내가 우리 공수처에서 먼저 그 공을 세우자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당시만 해도 대통령의 권력은 끝났죠, 뭐. 근데 이게 반전이 생겼잖아요. 그 역사 강사인 전한길 쌤이 등장하면서 그리고 또 이 계엄이 왜 발생했는지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점점 사람들이 알아가면서 그 반전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대통령을 이 체포해 갈 때까지만 해도 아마 이 야당 쪽이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성경이 생각나더라고요. 성경에 에스더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에스더라는 왕비가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에스더인데 거기에 이제 하만 총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에스더를 키워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아주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만이 이제 그 왕의 총애를 입어서 그 모르드게와 그 민족들을 다 이제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자기네 집에 그 처형 도구를 만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순조롭게 그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 기도하면서 에스더에게 편지를 쓰죠. 야, 너는 이 어려운 시국에 너 하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냐? 네가 여기에 잠잠하면 너도 죽고 우리 민족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만의 계략을 알고 에스더가 금식하게 되죠. 금식하고 이제 왕에게 나가니까, 왕에게 나가서 이제 그 사실을 다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을 그 죽이려고 했던 그 처형 도구에 모르드게가 죽는, 그 하만이 죽는 그런 그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처형 도구에, 자기가 만든 도구에 자기가 죽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 대통령을 체포할 때만 해도 이 박찬대, 박선원, 또 김병주, 뭐 이런 사람들이, 홍장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오동훈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체포해 가서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대통령 결국 뭐 구속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반전이 돼가지고 지금 보니까 뭐 50%가 넘는 사람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또 대통령이 석방되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쨌든 석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자기네들이 파놓은 함정에 대통령이 걸려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게 큰일 난 거죠. 지금 사실 뭐 모든 게 다 불법으로 행해졌던 게 다 나오고, 이상식이랑 그 국수본 이런 사람들이랑 내통했던 것들이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상당히 뭐 큰일 났죠. 그리고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는 지난주에 뭐 18,000명 모였다 그러는데 이번 주에는 8,000명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핵 반대 집회에는 뭐 경찰 추산으로 뭐 12만 명이라는데 제가 보기에 뭐 최소한 100만 명 모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이 탄핵 찬성의 동력이 거의 상실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 지금 택시의 불황이, 이 경제 불황이 언제 해소가 될까? 예, 언제 해소가 될까? 저는 대통령이 탄핵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더 오랫동안 침체될 겁니다. 최소한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이게 해소가 안 돼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에 좌익 세력이 집권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마 경제적으로 거의 망하는 수준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해군 군함 같은 거에 수리라든지 건조를 우리나라에 맡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그거를 아직 계획은 하고 있는데 실천으로는 옮기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게 몇십조 시장인지 몇백조인지 몇천조가 될지, 뭐 미국의 그 군함 시장은 어마어마한 시장이니까.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안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나라 안보가 좌익 세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건 뭐 뻔히 다 알죠. 지난번에도 그 문재인 정부 있을 때 사드 배치 이런 거의 비밀을 다 중국에 넘기고, 또 김정은한테 그 USB도 이렇게 넘겼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감사하려고 그러니까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그리고 뭐 이재명이는 뭐 자기 재판 받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뭐 카톡도 검열한다 그러고, 뭐 민주라는 이름은 있는데 민주는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좌익 세력이 잡으면, 정권이 넘어가면 저는 우리나라 경제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좌우를 떠나서 이런 문제만 없다면 뭐 괜찮죠. 근데 이게 선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심히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이 각하가 되든지 기각이 돼서 복귀가 빨라지면 이 불황은 아주 순식간에 거쳐질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도 탄력을 붙고 불확실성이 이게 확실하게 어떻게 전개되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진전이 있을 거고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좌우를 떠나서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빨리 복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 중에는 뭐 중국이랑 가까워져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이랑 가까워져서 얻을 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에 있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법이 되고 전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중국도 지금 어디까지 하향 떨어질지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붙어가지고 이익을 얻을까요? 예, 절대 그렇지 않죠. 예, 이 상당히 정말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있는데 저는 뭐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이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평생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봤겠어요? 근데 그분한테는 엄청난 고난이죠. 근데 그 고난 속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이제 성경을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경을 읽었는데 이번에 그 석방되면서 대통령이 한 말이 그 구속돼 있으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많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또 성경도 많이 읽었겠죠. 저는 이러한 상황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예, 이거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복귀해야만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지고요.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가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저는, 그리고 택시의 불황이 속히 해소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이 복귀가 돼서
여러 가지 산적돼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고 또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대법원 선관위에서 올린 데이터들이 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들이 대법원 선관위가 올린 데이터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거를 검증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고 확실성이 있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